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31만 주 넘게 일단 순매수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87,7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관련되는 이제 매수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전에 이제 기사도 하나 나왔습니다. 체크 주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골드만삭스가 20만 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요거 이제 HTS에서 확인해 보면요, 이 부분들 자체는 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 이제 0251 화면에서 이제 기간 누적을 24일부터 25일까지 하면 골드만삭스 거래원으로 순매수가 31만 9천 주입니다. 거의 뭐 한 32만 주 가까이 어제 오늘 일단 매수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런 골드만삭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과거에 HLB 입장에서 보면 요거 이제 예전 기사입니다만 2019년도에 이제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고점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HLB 주가가 이제 뭐 급등하면서 공매도 헤지펀드가 곡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 공매도 이제 대량 보유자가 이제 외국계 IB 쪽에서 대표적인 게 모건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메릴린치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과거 때부터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어떤 20만 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현물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뭐 나오는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공매도 잔고에서 이제 뭐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된 어떤 물량이지만 요 구간에서 나온다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8만 원대 윗단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공매도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언제든지 급등을 하면 뭐 10만 원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7만 원대로 이제 누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수급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8만 원 위에서 골드만삭스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이걸 이제 해보면 골드만삭스가 오늘도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이 신한 쪽에서도 오늘 3만 주, 한국투자증권만 한 2만 7천 주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움증권 이런 데는 이제 뭐 단타의 어떤 흐름일 거고요. NH투자증권이라든지 KB증권은 이제 뭐 주요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공매도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입장에서는 커버링이 일정 부분 8만원권 윗단에서 양봉을 내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수급상으로 좀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HLB 관계자가 25일 오늘 머니에스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자사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고 의미 있게 보고 있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당연할 겁니다. 왜냐면 대규모 어떤 매수라기보다는 외국계 매수가 어제 오늘 이 정도 들어왔는데, 이걸 이제 뭐 수급사를 물어보면 수급 당사자가 아니면 이 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이제 HLB 관계자하고 뭐 이 부분들의 연계를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워딩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HLB 주식을 대량 매수하자. 그러니까 이틀 동안 31만 주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8만 원대 윗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네이버 토론방 이런 데서는 신약 승인과 관계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3월 20일에 포드파 골데이터가 있고, 지금 이제 결국 2월 17일 이후에는 EIR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회사에다가 수령하는 기간은 뭐 훨씬 더 뒤에 되고, 정보공개법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설 유료 사이트에서 돌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격 조정을 안 했을 때는 상방에 대한 대비를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수로 뭐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뭐
수급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HLB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왜 당사 주식을 매입했는지 아는 바가 없고 의미 있게 보고 있지 않다. FDA 승인에 대해서도 들은 소식이 없다. 이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냥 FDA에서 결정할 때 그때 알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뭐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건 다 루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변동성 구간에 일단 들어간다. 조그만 어떤 노이즈에도 주가가 뭐 윗방향이든 앞방향이든 굉장히 이제 예민한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회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장 반응도 이제 그런데 8만 원대 윗단에서는 상방에 대한 어떤 포텐셜들이 언제든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사가 하나 더 났던 걸 보면 중국 파트너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인데요. HLB가 중국 업체 항서제약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서 리보센의 FDA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업계 시각인데 HLB는 정치적인 부분과 FDA 승인은 별개는 요 프레임은 정말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FDA도 이렇게 하질 않는데 유독 국내의 언론사에서는 항상 뭐 이제 트럼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중국 쪽에 이제 생물보안법 나올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도 뭐 이슈가 되면 동일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FDA가 진행하는 승인하고 이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프레임을 짜서 이제 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FDA는 이제 중국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 초에도 이 베이징사의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추가 승인을 해줬고요. 이게 중국 쪽 관련되는 EIR 쪽에 이제 VAI 관련되는 부분들도 현장 검사에서 승인해준 VAI로 이제 결정을 해준 중국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치적인 부분하고 지금 중국 업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워딩을 이제 언론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디 한 곳이 하면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카피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일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FDA 뭐 그간에 이제 승인 관련되는 이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2023년도에 5월달에 NDA 신청을 하고 작년 5월달에 이제 CRA를 받고 9월달에 리서브미션을 넣고 이제 10월달에 클래스 2가 되고 11월달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에서 NAI를 받은 상태고 이 포드파 골데이터는 3월 20일까지 뭐 D-하면 이제 한 23일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까 시간들도 그렇게 이제 뭐 한 3주 내외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FDA 승인 여부도 불확실한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항서제약이 보안 관련되는 부분에서 CAP에도 넣어서 지금 EIR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여전히 뭐 이번에도 불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아져 있는데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 이제 워딩은 굉장히 편향적인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프레임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 기사에 보면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으로 투자자들은 판단해야 되고 어차피 근데 뭐 100%는 아니니까 하지만 확률은 작년보다는 훨씬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은 일단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정 가운데 이제 좀 길어졌던 부분들이 기존에 22.1개월에서 23.8개월 정도로 올렸던 부분들과 항서제약이 이제 이 대응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일단 뭐 기대해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1.50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141주 정도 거래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한 10만 주 정도가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다시 늘어났는데 어제하고 오늘이 또 양봉이잖아요. 그리고 외국계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일 되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보통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서 한 5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이제 줄게 되는 어떤 흐름의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급등 관련되는 부분들이 커버링 매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신규 매수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도 되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 개인들이 뭐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은 전혀 아니고 지금은 보유자가 철저히 어떻게 이제 매도를 하는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는 요런 구간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많은 흐름이었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중요한 어떤 단기 위치가 1월 15일에 이제 개법 연봉의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 결국 이제 85,000원대 이 부분들을 돌파시키고 지지가 살짝 안 되었다가 어제 올리면서 페일러를 만들었다고 했겠죠. 그럼 기존의 추세가 다시 강화되는 어떤 국면을 왔고 어제 이 양봉은 이제 기준봉의 양봉으로 지지 흐름을 만들어주는 어떤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영향을 또 받으면서 갭다운 양봉을 만들었습니다만 월선에서 지키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은 8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갭다운 됐습니다만 이 거래량은 이제 오후에 이제 12시 넘어서 다시 들면서 아침에 이제 고가를 좀 넘어가서 장중에는 89,000원대 89,000원을 넘어가면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돌파하고 안착을 할 수 있는 태깅의 흐름이 나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착하지 못하고 종가상으로는 한 300원 정도 빠져서 87,700원 시간에는 이제 큰 거래량 없이 87,700원에 끝나서 88,000원에 어제 이제 그 종가에서는 살짝 밀렸습니다만 일단 형태로는 양봉을 만들고 있고 요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넘어가서 거래량을 동반한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제 저항대에 있는 가격들은 여기 주봉상에서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항대가 89,000원, 그 다음에 92,000원, 그 다음에 95,000원, 그 다음에 이제 뭐 10만원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89,000원, 92,000원, 95,000원, 10만원 요런 구간들을 다 제압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10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 위로 올라가 버리면 요럴 때 사실 이제 작년 3월 25일에 나왔던 129,000원에 대한 이 전고점 돌파 관련되는 부분이 가능한 지점이 이제 10만원대다. 그러니까 그 10만원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8만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가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넘어가서 거래량이 넘어서 올라간 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태깅의 흐름으로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